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 1기,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일산에 이어서 검단 주민들도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상황 짚어봅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 열고 1기, 2기 신도시를 위한 교통대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예, 아주 여러 가지 대책을 동시에 내놨어요.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주목이 되는 것, 새로 나온 것이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것을 보강 또는 신속화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새로 나온 두 가지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을 검단, 김포를 거쳐서 일산으로 연결하겠다. 이게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일산 동쪽 지역, 그러니까 창릉 약간 남쪽 지역인데 대곡과 소사를 연결하는, 지금 CG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김포공항 밑으로 해서 그 연결하는 그 선이 지금 그 공사 중인데 그것을 일산 쪽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일산을 중심으로 새로 고속도로망, 전철망을 보다 더 깔겠다. 이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서부 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 GTX, GTX 속도를 좀 빨리 하겠다. 특히 이 GTX A 노선, 그러니까 일산에서 강남 삼성역을 지나서 경기 남부로 지나가는 저 GTX X 같은 경우는 빠르면 다음 달에도 착공을 해서 2023년까지는 완공하겠다. 그 밖에 또 고속도로 뭐 등등이 있습니다만 아주 다양한 정책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해당 지역 주민들, 특히 일산 신도시 연합에서는 새로운 대책이 없다. 그동안에 10여 년 전부터 나오던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단골로 하던 얘기의 중복이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시다시피 일산이 선거구지 않습니까? 일산정이에요. 일산정 4년 전에 그 공약, 그것을 대부분 다시 쏟아낸 것에 불과하다. 이래서 주민들의 지금 반발이 좀 꺼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기존 신도시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는 어떤 내용들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일산 신도시 3기 신도시를 발표했을 때 3단계로 나눠서 발표했는데 5월 7일 날 발표했을 때 이른바 고양 창릉지구 그리고 부천 대장지구를 발표하면서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일산, 검단, 파주, 운정지구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새로 만든 고양 창릉지구, 왜 서울과 우리 신도시 사이에 하나 새로 집어넣어서 교통만 더 어지럽게 만드느냐, 그거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현재 일산과 검단, 파주 이런 곳에서의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광역 교통망을 뚫어주라 이런 건데 어저께 김현미 장관의 나온 얘기는 GTX A 노선은 이미 예정됐던 거고요. 그리고 새로 나왔다는 것이 이제 인천 지하철 2호선과 대곡 소사선의 일산 연결인데 이것은 서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산에서 인천으로 또는 일산에서 경기 남부 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일산 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를 영원히 서울에서 미아로 만들어서 시골로 보내는 조처냐 뭐냐 이렇게 볼멘 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신도시뿐만이 아니라요, 3개 신도시로 예정된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건 왜 그런 굉장히 거죠?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저께 김현미 장관은 3기 신도시 중에서 창릉지구 또 대장지구 쪽에 초점을 특히 자신의 선거구인 일산 쪽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일산이 바로 고양 창릉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고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하남 교산지구라는 데가
이 신도시 3기 신도시 중에서 지난해 12월 달에 발표했던 곳이에요. 예. 그쪽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김현미 장관이 아무리 자기 선거구가 일산이라 하더라도 일산 쪽만 신경 쓰느냐, 일산 국토부 장관이냐, 예. 우리 하남 교산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예. 그래서 하남 교산도 시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김현미 장관의 이 일산 다투기가 예. 이 신도시에 대한 저항을 예. 서울 전역, 서울 외곽 전역으로 좀 확산시키는 그런 분위기예요. 남양주 왕숙에서도 지금 들쑥들쑥하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 뭐지 약간 표현을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일산을 중심으로 한 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인천에서 일산까지 예. 연결되는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을 보면은 뭐 일산 달래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건 사실은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는 신도시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비판들이 네. 각 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또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이후에 그 지역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하나를 발표하면 이쪽 지역에서 반대하고 예. 다른 지역에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저는 김현미 장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예. 다만 이제 김현미 장관으로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맞습니다. 김현미 장관 입장에서는 설마 오래 의정 생활을 한 분이고 정치적 연륜이 있는 지도자인데 자기 선거구를 위해서 저렇게 했겠습니까? 서부 지역의 교통 사정 이게 아주 오랜 수건입니다. 서울 서부 지역. 그중에서도 서울의 한강 서울 서부 남쪽 지역은 그나마 영종도로 인천을 하면서 좀 뚫렸는데 서울의 서북부 지역, 이른바 예. 파주, 일산 쪽 그쪽은 또 휴전선까지 막혀서 네네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던 곳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터준다는 것이 김현미 장관의 오랜 수건이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공교롭게도 뭐 이런 것을 리하 부정관이라고 그럽니까? 예. 이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매지 않아야 된다는데 예. 바로 일산에 대한 그 분노가 끓고 있을 때 이런 문제를 터뜨리니까 다른 신도시 지역 그러니까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하남 교화지구에서는 예. 왜 자신의 지역구만 챙기는데 이렇게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김현미 장관이 굳이 나설 필요가 있었느냐. 예. 오히려 국토부에 전문가들이 많고 예. 물론 본인은 답답하시겠지만 예. 지역구 국회의원을 겸임하고 있는 김현미 장관,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김현미 장관으로서는 나서지 않은 게 옳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뭐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타 지역에 거주하신다거나 저도 사실은 뭐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하철 노선표나 어떤 고속도로 뭐 저희가 그래프를 보여드려도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서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교통대책이 발표된 게 실효성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실효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라고 보세요? 현재 이제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 가지도 않는 서울 반대 방향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하나는 왜 남쪽으로 예. 연결하느냐고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서북부 지역의 전체적인 교통 상황을 생각하면 나름대로 소통도 될 것으로 보여요. 특히 지금 현재 2기 신도시 중에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이 김포, 금단지구 이쪽이 교통난을 굉장히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 사람들이 인천 지하철 2호선 확장된 걸 타고 일산으로 와서 예. 일산에 오면 그게 GTX A선이 있습니다. 그걸 타라는 거거든요. 예. 뭐 그런 현재 상황에서는 뭐 나름대로 고유주책이 아니겠냐.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를 보고 빙빙 돌아다니라는 거냐. 예. 이렇게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죠. 예. 네. 저희가 지금 기존 신도시 그리고 3기 신도시 위주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은 수도권 신도시 조성 발표가 잇따르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게 사실 좀 가슴이 더 아픈 얘기일 줄 몰라요. 지금 현재 이 수도권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특히 새 정부 들어서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총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 국가 예산이나 전체 가용 자원은 제한돼 있는데
지금 신도시 문제에 얽매여 가지고 저쪽에 GTX, 특히 인천 지하철 그 노선 확장 공사에 10조 이상이 든다고 그래요. 예. 그런 공사를 보면서 지방 사람들, 지역 사람들 우리는 뭐냐? 그리고 저렇게 자꾸 확장되면 수도권이 더 비대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게 대한 좀 지방인들, 지방 사람들의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가장 큰 목적은 결국엔 뭐 강남 집값이라든지 예.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책이다. 네. 그런 방향이다라고 저희가 미리 분석을 했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어떤 불균형 얘기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그 신도시 그 3기 신도시는 뭐 상당히 그 시의적절하고 예. 잘된 정책으로 봐요. 근데 하나까지 문제가 이 3기 신도시가 기존에 있던 1기와 2기 서울 가운데 끼다 보니까 예. 이미 건설됐던 1기, 2기들 주민들의 피해 또 피해 의식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좀 비껴갈 수 있었더라면 그 서울서 가까운 지역에 2기, 3기 신도시를 만든다 하더라도 1기, 2기와 충돌이 되지 않는 예. 그런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역시 이제 이 교통 대책이 지금 지하철 3호선 같은 경우에도 돌고 돌아서 소능을 빙빙 돌아서 돌아가는데 그렇게 연결해 놓으면 1시간 반씩 2시간씩 걸리면 좀 지칠 수가 있어요. 바로 들어가는 노선 예. 이런 것에 대한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만 저 시간 주시면 이게 이제 그 박사님 의견에 반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뭐 이제 지역 균형 차원에서 수도권 1기, 2기 신도시와 중복되는 지역의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예. 가정입니다. 예. 수도권과 조금 거리가 있는 곳, 그러니까 좀 우리가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곳 신도시를 건설하면 예. 그것도 배드타운 짓는다는 목소리가 안 나왔을까요? 근데 일본 같은 데 보면 이 신도시가 완전히 새로운 지역에 좀 멀리 가면서 요즘은 거리의 그 차이보다는 시간의 이 차이가 훨씬 더 크거든요. 예. 그렇게 멀지만은 저런 GTX 같은 거로 연결이 돼서 더 빨리 예. 대량을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거보다 이제 그 측면이 아니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그 완전히 멀리 안 나가더라도 서울을 이렇게 360도를 보면 예. 기존의 1기, 2기하고 충돌되지 않는 사각지대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지역을 뚫는다면 뭐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그 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 보증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어렵습니다. 1기, 2기 기존 신도시와 3기 신도시의 어떤 차이점, 또 이렇게 3기 신도시가 발표되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불균형 이런 몫에 또 나와서 참 아쉽긴 한데요. 오늘은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제 발표한 1,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대호 경제학계 김대호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